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정종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정종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국제교류재단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삼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봉진 전략경영실장입니다. 다음은 한지연 한미교류 1팀장입니다. 한 팀장은 현재 공석인 한미국제교류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유경 한미교류 2팀장입니다. 다음은 전국봉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근양 외국어 교육팀장입니다. 박 팀장은 현재 공석인 세계시민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권 외국인 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5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은 자료로 가름하고 9페이지 사업별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친선 분야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협력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관계기관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간담회 추진을 통해 미군 지원 공식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금년 들이 지금까지 캠프 험프리스 및 오산 공군기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총 17회 운영하여 1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존 접촉 채널 외에도 금년에는 미8군 전입장병교육시 재단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와 더불어 미 전투항공여단 방문, 또 험프리스 기지 MWR 책임자의 면담, 이사단 민사참모 및 제1통신여당의 재단 방문, 또 미8군 밴드 책임자 면담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말 12월에는 총평회를 개최해서 당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K컬처 소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과 가족 대상 한국문화공연, 한국문화체험, 한식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공연은 지난 2월 오산공군기지 607 항공지원작전단 서울 설날 행사와 연계해서 가야금 병창 공연을 지원하였고, 한국문화체험의 경우에는 작년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관내 시설을 활용한 달에 및
한복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한미 어린이 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미 학생들이 교류하며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고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군 부대 견학 및 한국문화체험시설을 방문함으로써 상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체결한 경기도 평택교육지역청과의 MOU를 바탕으로 해서 공유 학교 사업과도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한미 언어 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어민 봉사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영어 회화 및 문화 교류 동아리입니다. 분기별로 운영하여 현재 2분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2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 4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1월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통해서 봉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SNS 영상 홍보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관련 영상 제작을 통해서 크리에이터 양성 및 한미 참가자 간 상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 주한미군 및 가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6월부터 7월까지는 영상 촬영 및 편집 중심의 기초과정을 운영하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드론 촬영과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노하우와 전략을 배우는 심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료식 및 총평을 통해 제작해온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한미 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우수한 사업을 지원하여 한미 민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주한미군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서 3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6월 14일에는 한미 어린이 문화교류협회가 한미 어린이 전통 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국제 피플 투 피플 평택 챕터에서 또 11월 말에는 피클라 PCLA 지도자연합회가 한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문 SNS 소식 채널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및 군속 가족을 대상으로 평택 시정 소식, 실생활 정보 등을 안내하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블로그 총 3개 채널에 1월부터 콘텐츠 게시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12건의 콘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카드뉴스, 영상 게시글들을 통해 제작하고 공유하며 주한미군 및 가족의 평택생활 적응과 이해도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굿네이버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시민 간 다양한 한미 친선 우호 교류를 도모하는 대행 사업으로 한미 친선 축제 및 음악회 등 총 1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미군 장병들과 관계자들 대상으로 평택 리빙 101 생활정보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에어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5월 10일 첫날 우천으로 인해 둘째 날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셔틀버스 부족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7일에는 팽성, 13일에는 송탄에서 미군 부대 앞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한미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젊은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6월 14일에는 한미 댄싱 카니발 행사를 추진하였고 지난 주말인 6월 21일부터 20일까지는 팽성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여 한미 친선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해외 교류 도시 교류 협력 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인적 교류, 예술단체 파견 및 초청 연수 등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통해 재단과 시 해외 우호 교류 도시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월에는 관내 중학생 9명이 일본 마쓰야마를 방문하였고 7월에는 싱가포르 청택 관내 중학생 20명이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스터디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11월에는 싱가포르 중학생이 평택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 11월에는 동시에 일본 마쓰야마와 평택시 간 20주년 기념행사에 평택 농악을 파견해서 해외 도시들과의 교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국제교류 기관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평택시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지자체들과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는 평택시의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및 대학교, 민간단체 등과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전국 국제교류 기관과 네트워크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는 평택시 우호교류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웹 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하여 해외 도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또한 6월 14일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키아 등 주한 공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택 항만 안내선 승선을 하는 팸투어를 최초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제아동미술교류전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 외국공간 등 해외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전국 내 외국인 어린이와 해외 아동 대상 미술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각국 대사관들과 해외 우호 교류 도시의 협조를 받아 올해는 총 33개국의 작품 290점을 모집해서 6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작품을 출품한 베트남 다낭시의 아동과 보호자를 초청해서 작품을 소개하고 또 관내 주요 문화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청 및 평택역, 또 관내 학교 등에서 순회 전시를 개최하고 디지털 도록을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국제교류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계문화주간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베트남 문화주간을 개최해서 시민분들이 베트남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연, 전시, 부스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베트남 유학생 서포터즈와 또 거주 베트남인들이 함께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려인 문화주간을 포성 지역에서 개최해서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또 고려인의 거주 주요국과 대사를 초청할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아시아 지속가능 발전 포럼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의 주요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엔타이시와 평택시 간에 진행하는 전략대화와 연계할 예정이었으나 엔타이시 측 인사이동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추진이 어려워서 11월경에 중국 7개 우호교류 도시 실무자를 평택에 초청해서 한중 지방도시 공공외교 포럼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우수한 국제교류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내실이 있는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의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단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이미 평택 로타리 클럽이 베트남 땀기시 요양원을 방문해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였고 또 5월에는 흥사당 평택 안성지부에서 평택과 아이메현 시민교류, 국제교류 및 역사인식 심포지움을 일본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의 캄보디아 지원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또 OK 농장이 몽골 토부 아이막을 방문해서 민간 중심의 자발적 교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기반 국제개발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의 우수한 농업 및 한국어 교육 등을 해외 우호 교류 도시에 전파하고 수원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30일간 양일간 몽골 토보아이막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 바 있고 10월에는 몽골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농업기술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부터는 외국인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상담센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필리핀어가 가능한 외국인 인턴 3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률, 노무, 심리상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유척하여 전문 상담을 운영하며 외국어 가능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의 송탄 지역 상담소 운영 관련한 당부사항을 반영해서 재단의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도 매주 금요일에 외국인 인턴을 배치해서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한국어 학당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 외국인의 기초 한국어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의 비자 연장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인 능력 검정 시험인 토픽 자격증반도 올해 새롭게 개설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번 의원님의 당부사항을 반영해서 한국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10월에는 한국어 수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관 또는 박물관 견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한국어 수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준 평가를 위한 성과 발표회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찾아가는 한국문화교실입니다.
본 사업은 중도 입국 자녀 등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 수업 운영 사업으로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 협조를 통해서 도곡초등 등 총 7개의 학교를 선발하였고 현재 학교별로 태권도와 전통놀이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한국 전통문화 체험 수업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외국어 주민 대표자 회의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주민 대표자 및 유학생을 모집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또 정책 제안 등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작년보다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부터는 유학생 대표자 회의도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 대표자는 일본, 몽골, 네팔, 베트남 등 8개국 9명이 참석하고 있고 유학생 대표자 회의는 베트남, 몽골, 러시아, 필리핀, 가나, 고려인 등 7개국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외국인 주민 대표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 7월 2일에는 유학생 대표자 위촉식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별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일본, 몽골 등 총 2개의 외국인 커뮤니티를 지원하였는데 올해는 베트남을 추가해서 총 3개의 외국인 커뮤니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일본 커뮤니티 40여 명 참가자가 제빵 기부 및 반찬 만들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또 베트남 커뮤니티 29명이 참가하여 베트남 요리 나눔과 상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몽골 커뮤니티 축제 지원으로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글로벌 서포터즈입니다. 본 사업은 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평택시와 재단을 홍보하고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 20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위촉장 수여와 활동 안내 등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서포터즈는 K컬처 소개 사업,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등 재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와 재단을 홍보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계시민 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과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환경, 평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소통으로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대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계시민 아카데미라는 사업과 또 국제교류센터, 시립도서관 등을 시설을 활용하여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열린 세계 시민 아카데미 2가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당부사항을 반영해서 찾아가는 세계 시민 아카데미는 참여학교 선발을 위해서 평택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초등학교 3개교, 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9개, 8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열린세계 시민 아카데미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배달의 도서관에서 제1회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학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31페이지 AI 잉글리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영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미래지향적 학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AI 영어 동화책, AI 영어 단어 데이터 배틀 등 AI를 활용한 다양한 영어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언택트 영어입니다.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기초 영어 표현을 제공하는 SNS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5,319명이 참여하였고 지난 4월에는 책자형으로 제작됐던 생활 밀착형 영어 표현 모음집을 이북으로 제작하여 뉴토킹북 1권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프리토킹 등 1대1로 원어민 강사와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성인 대상의 헬피미 티처 신규 사업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기초학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북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인 울동네 책방 사업을 신규 기획하여 현재까지 총 255명에게 수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는 영어가 있는 날, 신규 프로그램과 교육 계층이 다수인 학교를 선정하여 찾아가는 드림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영어교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도시 평택으로 도약하기 위한 언어 특성화 지역 기반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분리하여
우수한 초등학생들에게도 수상 기회가 많이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7월 모집, 8월 예산 심사 후 본 행사는 9월 6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상회화입니다. 먼저 방과후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초중학생 대상 방과후 영어교육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 센터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 영어 회화 수업도 40회, 총 49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성인 회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성인 대상 체험 영어 프로그램인 액티브 잉글리시반을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잉글리시반은 영어민 강사와 더불어 또 요리 체험, 또 바리스타 체험, 또 민화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또 해당 수업은 타 수업에 비해서 좋은 출석률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영어 체험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겨울방학 캠프와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98명에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쿡스트롱과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초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영어 페스티벌 추진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한미친선 문화 한마당 행사에서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영어 콘텐츠를 경험하는 영어 체험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37페이지 잉글리시 스쿨입니다. 원어민 미배치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6개교 6,535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규 영어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또 공교육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제교류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재단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제교류재단 몇 년 됐죠? 설립한 지? 올해가 11년째입니다. 11년 네. 되셨죠. 이제 어느 정도 10년이 지나서 정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잘 운영을 하시고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특히 이제 평택시가 이제 국제 도시가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재단의 필요성이나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택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아까 혹시 대기 중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류재단은 한 10년이 됐지만 문화재단은 한 5년밖에 안 돼서 21년부터 25년까지 우리 평택시 전체 출연기관의 출연금 추이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상호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2021년도 국제교류재단이 36억이었습니다. 예산이 조금씩 늘다가 2025년도에 금년도 출연금이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42억으로. 21년보다는 한 17%가 늘었지만 다른 재단에 비해서 그렇게 증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출연금이 줄은 좀 구체적인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23년도 결산 잉여금이 한 9억 3천 정도 됐었는데요. 네. 그만큼을 25년도에 저희 출연금 받을 때 그만큼 차감해서 빼서 받았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실제로는 한 51억 정도 됩니다. 51억. 예. 그럼 지금 현재 출연금 사용하고 있는 게 51억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하나 좀 넘겨주시죠. 어디? 경영 평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아까 문화재단도 전체적으로 다음 거. 네. 출연기관 이제 경영평가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그래도 한 10년이 지나면서 좀 안정화가 됐다는 게 저 경영평가를 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나아 등급을 이제 유지를 하고 계세요. 비교적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는 예. 성적이 양호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전국에 3개가 있나요? 몇 개 있죠? 부산에 있고요. 부산에 하나 있고 또 어디 하나 있는 전북에도 있고요. 그렇죠. 예, 수원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까? 광주에도 있고 한 5개 됩니다. 대여섯 개 됩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다른 교류재단하고 비교를 저 대표님께서는 다른 데서도 근무하셨었잖아요. 네, 부산에서.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기 환경이?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뭐 예산이나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일 큰 맞죠. 큰 상황이고요. 예, 각 이제 기관별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중점 분야도 있고 네. 특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주한미군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나머지 국제 교류라든지 외국인 지원 쪽도 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어를 가르쳐서 국제 도시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모든 기능을 저희들은 골고루 다 완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뭐 문화주관 예, 또 다른 또 기타 나라 문화주관을 지금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걸 왜 통합으로 안 하고 다 별도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통합으로 하시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시민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것저것 같이 즐길 거리, 볼거리를 더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많이 참여는 못 해봤지만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이번 행사를- 기회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한 행사를 할 때 여러 나라를 동시에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이제 세계인의 날이라고요. 예. 여기 있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민간 단체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다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여기 있는 거주민보다는 국제 교류 차원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뭐 대표단이 온다든가 또 여기 주한 대사관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과거에는 1년에 4번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1년에 2번으로 줄였고요. 여러 나라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엔 군 참여한 16개 나라를 동시에 한 적도 있고요. 또 올해 이제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고려인 같은 경우에도 중앙아시아 3개 나라를 동시에 할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예. 그 한 번쯤은 좀 예. 그 예산을 다 합쳐서 예.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뭐 주한 미군만 사실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을 포함한 다문화인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모이고 또 평택 시민들도 네.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인원 동원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예, 겁니다. 감사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 됐든 이 국제교류재단이 그 나아 등급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종합 평점에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기관 평가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완전 객관적일 수는 없겠죠. 예. 다 정량적인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하기 때문에 일부 평가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기 의식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저게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제 가등급을 한번 맞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지역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한 90점 그렇죠. 맞죠. 정도만 되면 한번 단순 비교하기는 하는데 예. 저희는 이제 95점이 넘어야 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95점을 넘기려면 이제 한참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근데 뭐 다른데 또 자료가 일부 있는데 예. 저희 평택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저도 7년 동안 경영평가를 보지만 예. 가등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상당히 어려운 95점을 저희가 넘기는 이제 상당히 학교 어려운 다닐 때 수미 양가로 따지면 예. 저 수준은 지금 미 이하거든요. 다 그렇죠. 수나 우 정도 수준으로 좀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데 뭐 성남이나 수원, 예. 뭐 안양 이런 데는 가등급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이제 근데 우리 지금 평택은 그런 가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출연기관이 아직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국제교류재단이 제일 근접해 있지 않을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경영평가 중에서 한 가지 아까 문화재단도 일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서는 목표치를 맞춘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목표치 설정을 적어도 평택시 조례에 근거한 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예. 평택시 사회적 경제 제품 촉진 조례를 보면 구매 목표율을 100분의 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네. 그래도 조례에 이렇게 근거되어 있으면 그래도 출연기관에서는 그 조례에 근거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목표치 3%를 했으면 실적치 2.31%에서 목표 달성은 안 됐을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에는 목표 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여러분들께서 31억 8천만 원, 아니 3억 1,800만 원을 구매를 하셨는데 485만 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셨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목표치가 다 2% 획일적으로 2%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보면 예. 100분의 1 이상을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네. 이것도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것도 뭐 2%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사회적 경제 기업 그 생산품하고 장애인 중증 장애인 생산품하고 사실 구매 이 빈도라든지 또 구색률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조례에서도 이렇게 좀 낮춰놓은 건데 이것도 목표치를 그냥 1% 하셨으면 실적치 1.52%에서 오히려 100% 맞췄을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목표율도 설정을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국제교류재단도 장애인 근로자 수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이 반드시- 부분도 이제 문화재단에서도 이 목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예, 예. 이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예.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출연기관의 기여도 뭐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시관의 수당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다른 재단도 좀 자료를 뽑아봤었거든요. 네. 좀 이상한 게 좀
있어서 예. 뽑아 보니까 국제교류재단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 네. 시간의 수당이 매월 이제 지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차피 시간의 수당은 예산 다 편성하시잖아요. 예. 출연금 예산 다 편성하시잖아요. 네.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총 지급액이 1억 8,400만 원이었어요.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1억 8,400만 원 총 지급을 했는데 11월, 12월 달에 네. 5,530만 원이 집중 지출이 됐어요. 네. 2024년도도 총 지급액이 2억 9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11월, 12월 달에 5,152만 원, 한 5% 정도가 집중적으로 지출이 됐다. 네. 그 중에서 보면 한미교류 1팀이 2023년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좀 지출이 됐고요. 한미교류 2팀도 11월, 12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나갔고, 그리고 외국어 교육팀이 있습니다. 교육팀, 영어교육센터. 네. 여기가 유독 2023년 12월 달에 평월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시간외 수당이 지출되던 것이 2023년 11월하고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640만 원, 890만 원. 네. 2배, 3배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왜 11월, 12월 달에 유독 시간외 수당이 지출이 많이 되죠? 제가 생각 유독 많이 그때 예. 근무합니까? 글쎄 물론 연말에 뭐 업무가 좀 밀린 것도 있겠지만 그 날짜 보시면 알지만 1월 달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다음 달로 계속 2월이 되기 네, 때문에 네. 12월에는 이제 11월 거와 12월 게 같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12월 달에는요. 그 해를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예. 11월에 한 그 야근 수당과 11월 달, 12월 달에 그 다음 달 거를 미리 지급을 한다는 아니요, 말씀이세요? 두 달치를 갖다가 같이 지급한다는 거죠. 12월 달에. 왜냐하면 12월 걸 원래 하려면 1월 달로 넘겨야 되는 게 맞지만 네. 그게 회기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12월 달에는 11월 달에 한 거와 12월 달 걸 합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치가 지급되거든요. 1월 달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월 달에는 영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맞는 지급 방법이 맞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나요? 보통 다음 그렇게 달에 하지 지급을 않을 하기 것 때문에요.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급하는 딴 데는 어떻게 하나요?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는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2월에 주게 되고요. 예. 2월에 한 건 또 3월에 주고 계속 2월 되고요. 그러면 12월 달에 네, 11월 달에 한 건 12월 20일 날 지급되고 1월 달에 못 준다면 2월 네. 달에 주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회기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다른 재단도 거의 다 동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건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이 시간의 수당을 지급을 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뭐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수당 같은 거 지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끔 네. 의혹 없게끔 잘 저희들이 지급하시. 그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그러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고 결제를 제가 다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많이 하세요, 네. 그죠? 예. 제가 이제 이 국제교류재단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면 그 찾지를 못하겠네. 잠깐만요. 그 행감 자료도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수의 계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교류재단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예. 용역 계약 체결을 하는데 1,8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런 계약이 그 2천만 원짜리 이하 뭐 이런 계약에서 보면 예. 한 60-70%는 다 그 단계에 있어요. 뭐 1,700만 원, 1,800만 원, 2천만 원 다 그게 걸려 있다는 얘기죠. 또
또 하나가 또 위에 올라가서 딱 걸려 있는 금액이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8천만 원짜리 예산들이 쪼개기로 또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 하나의 사업을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쪼개기 예산들이 들어가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잘라버린다라는 얘기죠. 8천만 원짜리면 한 90% 낙찰되고 하면 한 7천만 원 정도니까 2천만 원짜리 하나 해결하고 5천만 원짜리 해결 하나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평택시 왜 예산 편성하는데 2천만 원짜리 사업과 5천만 원짜리 사업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렇게 왜 딱 맞추죠?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국제교류재단만 해당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예. 국제교류재단도 많습니다. 유독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잠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국제아동미술교류전 도록제작 2,150만 원. 팽성 송탕 국제교류센터 휴게실 조성하는데도 어쩜 이렇게 잘 맞춰? 2,079만 원. 팽성 국제교류재단 화단 방수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잘 맞추나? 2,100만 원. 거의 다 그렇게 맞춘다라는 거죠. 이게 뭐지? 법적으로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에 엄청나게 많이 맞추고 들어오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사회적 약자 기업들의 어떠한 설립 허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겠더라. 지금 여기 5천만 원, 4,900만 원짜리 한국 소개사업, 한국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사업 딱 4,900만 원에 맞췄어요. 이거 여기도 보면 여성 기업인 것 같아요. 여성 기업. 평택 리빙 101 정보교육 기획 및 운영사업 이거 원래 8천만 원짜리 예산이죠. 예. 이건 쪼개기 들어가서 정확하게 5천만 원에 하나는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5,5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한 2천만 원짜리 사업이 또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사업은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응? 예. 예. 근데 그게 국제교류재단만의 문제냐? 그렇진 않다. 하지만 국제교류재단도 유독 많다. 이 시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대표님?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의계약이 이제 2천만 원 그 한도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를 맞추려고 맞추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더 그렇겠죠. 액수가 많고요. 네, 뭐 예,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4천, 5천 거기는 이제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 맥시멈이 5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거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걸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는 쪼개기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절대로 제가 온 이후에는 그 임의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한다든가 쪼개기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 101 같은 예. 경우에는 아닌 거는 뭐 알겠더라고요. 예, 두 개, 이해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그 사업은 두 개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미 평화음악회 같은 것도 네. 금액을 거의 좀 맞춘 듯한 예. 하나는 쪼개기 하나 했었고 맞춘 듯한 금액 맞추기가 좀 있었고요. 아무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뭐 안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누구 뭐 부탁이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문화재단 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학연, 지연, 혈연을 포함한 이런 정실 계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시는 쪽으로 계약 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들으면 네. 이제 정실 계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가슴 깊이 제가 와닿는 건데요.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평택에서 계속 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제가 척탁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완곡한 표현을 예. 완곡한 표현을 찾다 보니까 제가 정실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예, 아니 글쎄 그 굉장히 가능성은 있을 예, 거라고 뭐 생각하기 다 때문에 연에 의해서 이렇게 예, 예. 해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것은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저희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직원들도 이제 그런 계약을 할 때 예. 항상 이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그냥 관례적으로 할 게 아니라 뚜렷한 명백한 투명하고 규제를 가지고 하도록 저도 항상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윤아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국제아동미술 교류전입니다. 이번에 했던 것이 27회였었나요? 몇 회였었죠? 33회요? 네네, 그때서부터 30년이 넘었네요. 33회. 저희가 재단에서 한 건 2018년부터. 네, 그 국제아동미술 교류전은 이제 본 의원도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순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유산을 남겨주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교류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잘 훌륭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에 보면은 이제 그 일본 이제 마짜마 어린이들이 이제 초대됐고 25년도 올해는 이제 그 베트남 다낭 이제 아이 한 가족이 이제 초청이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 그 국내에 예. 우리 평택의 그 아동하고 같이 좀 이렇게 투어를 하고 문화를 함께 하면서 교류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나라에 갔어도 함께 그 투어하고 교류한 그 아동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예, 있겠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대안을 해주시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예. 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감사를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도 한번 내년에는 계획을 예. 하실 때 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겠나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싶고요. 올해도 보니까는 이제 그 멕시코 어린인데 그 부모도 처음 이제 같이 왔는데 굉장히 좋아서 이제 그 코스타리아 뭐 대사관에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꼭 오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평택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이제 부모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에서도 없는 그런 국제 그 아동 미술전이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저희 평택에서는 이제 그 아동 친화 도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유니세프 이제 그 승인을 이제 또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그 과하고 좀 협력을 해서 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지국에서도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런 면을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전국에서 이제 그 볼 수 없는 어떤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좋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함께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국내 그 어린이들이 이 미술전에 출품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게 있나요? 이제 그 세계 어린이들 말고 우리 국내 아이들이 네, 사생대회를 그날 같이 하거든요. 사생대회는 같이 하고 이 그 교류 미술전에는 그 우리 국내 그 뭐 초등학교나 아동들이 그러면은 참여하는 거는 참여 안 어떻게 하죠. 되나요? 그 송신초 아, 도곡 송시초는 이제 친구들이 다문화 다문화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제안하기로는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취약계층에 있는 그 아동 그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예. 거기에 좀 공문을 보내서 그 아이들도 이런 국제아동 미술전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예. 좀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바람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같이 기획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우리?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네네. 예. 그러한 어떤 차별 받지 않고 이렇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국제아동미술전을 통해서 우리 전국에 보면은 이제 그 강주 비엔날레나 또한 경기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가 예. 있거든요. 예. 그 도자기 비엔날레도 저도 좀 참여를 해봤는데 예. 이러한 우리 이 아동 국제 미술전을 통해서 또 우리 평택에도 이거를 뭔가 좀 비엔날레나 이런 거를 좀 한번 기획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어떤 아동에 관심이 있는 또 미술에 전공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이 그러한 좋은 제안들도 또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와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또 전국에서 할 수 없는 특화된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노력해봐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미래 아이들한테는 충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만약에 준비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감의 금액 그런 것도 도전을 해봐서 할 수 있는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아니 뭐 우리 의원님께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만 주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뭐 다 감사하게 적극 다 반영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 대한 이제 예산들도 이제 예, 예. 네,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저희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은 고려인 문화주간 운영을 10월 달에 추진한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 이 고려인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작년에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고려인이 이제 제일 많은 나라가 중앙아시아에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 세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세 나라에 지금 포승 지역에 고려인 연합회라고 이미 네네, 벌써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 3개국 대사들을 초청해서 그 중앙아시아 쪽에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하고 또 특히 이제 그분들도 고려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장소도 옛날에 이제 배다리 도서관에서 많이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포승 안에 있는 그 공원에 공단 안에 예, 예. 있는 공원이요. 공원에 거기서 네. 이제 하는 듯 하고 그러니까 그 포승이 그 고려인들이 노을 살면 자기들의 이제 문화도 계속 기하고 독특한 또 음식이라든지 네. 전통 같은 걸 갖다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저희들이 좀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에서 고려인을 이번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 좀 굉장히 좀 반갑게 이제 예. 보면서 예.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곳에 이제 포승 쪽에 더군다나 한 3천여 명이 그렇습니다. 넘는 이제 예. 그 고려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도 잘 같이 의논하시고 또한 그 과 복지국도 네. 같이 거기서 하는 이제 문화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연계해서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네. 모든 것이 연계된 사업에는 꼭 연계된 어떤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되 예. 또 논의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 하시면 조금 더 풍성하고 예.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훨씬 더 고려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응원이 되겠다라는 바람에서 예. 그렇게 좀 참고를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이종원 의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쪽에 이사회 현황이 있습니다. 네, 선임직 이사가 6명인데 그중에 평택대학교 교수님이 또는 평택대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분이 3분이나 계세요. 네네, 맞습니다. 6명 중에 3분이나 평택대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뭐 다 국제교류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너무 이제 특정 학교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데서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교체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좀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지역 대학이 네. 지자체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고 예.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델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가 좀 참여하는 게 좀 예. 좋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23쪽에 도시기반 국제개발 협력 강화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 한글 교재 보급하는데 배송비가 200여만 원이 들어요. 네. 이 한글 교재는 그 기성 교재를 사용하는 건가요? 네, 그 기성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따로 뭐 제작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거보다는 기성 교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거기 또 수요를 좀 반영해서 한국어 교재나 한국 동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우호 도시로 교재가 좀 많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몽골 토브 아이박 검토하고 있습니다. 몽골만 현재는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직 배송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추후에 몽골 말고 다른 우호 교류 도시에도 이 한국어 교재가 계속 그 채택이 돼서 나갈 예정인가요? 몽골하고 하반기 몽골 이외에도 그 시와 협의해서 좀 그 한글 수요가 있는 국가가 있으면은 협의해서 보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에 강산이 있나요? 온라인 강의예요? 예, 온라인 강의를 29일, 30일 이틀 동안 한번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예. 그거 관련된 교재를 배송하고 거기에 더해서 한글 동화를 수요에 따라 보낼 예정입니다. 예. 추후에 우호 교류 도시가 어차피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다수의 우호 교류 도시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배송비가 좀 많이 나가겠네요. 네, 예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그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한번 좀 봤었는데 네, 국제교류재단에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를 하면서 그 외국인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았다라는 보도 예. 자료를 한번 좀 본 적이 있어서 예. 이제 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대표자와 유학생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대표자를 선발하는 선발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대표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투표를 통해서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많이 대표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지역별로 또 인종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요. 또 평택에 가장 많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8개국에서 9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외국인 주민 대표자 9분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를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좀 오고 갔습니까? 이분들이 제일 많은 건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혜택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다문화이기 때문에 못 받는 분야라든지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걸 제일 많이 제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자료를 보니까 네.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건 국제교류재단이 아니어도 네, 다른 외국인 관련 기관도 충분히 경청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에서 네. 이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좀 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가족센터라든지 외국인 복지센터라든지 이제 외국인에 관련된 민간 단체라든지 또 국가 지원 반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저희들 이제 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 대한 외국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시를 대표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시에 뭐 건의한다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식 채널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다른 기관에서 똑같이 진행하는 예.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말고 네, 이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네. 그 바라볼 수 있는 멘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주는 멘토링 사업들을 이제 국제교류재단 정도면 조금 좋은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성공한 모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에서 외국인이 오셔서 정착해서 성공한 사례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그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역할들을 재단에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좀 네. 어떻습니까? 예, 아주 이제 멘토 멘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성장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유학생 대표자 회의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하고 어린 학생들하고 유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좀 많이 교육도 많이 받고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서로 멘토를 시켜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여기에 정착을 해서 성공한 또 자기들의 국가 출신 사람들하고 멘토 멘티를 연결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관련된 회의록을 좀 보니까 네, 그 초기 정착할 때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뭐 사기 당하신 분도 많고 예, 하더라고요. 보험 사기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예, 좀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예, 초기 입국했을 때 필수적으로 생활해야 될 안내서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다른 외국인 관련되어 있는 기관과 연결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차이면 저희들이 그런 건의사항 같은 걸 시에다가 직접 전달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시에서 하고 또 뭐 법무부에서 필요한 것은 법무부에서 하고 그런 이제 공식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주민 대표자와의 만남이니까 여기서 네. 나왔던 얘기들은 네. 좀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그래서 두 번째 만날 때 이제 그분들한테 그 피드백을 꼭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행이 됐는지 네네. 그래야 그분들이 계속 네,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 네. 다음은 31조 AI 잉글리시 사업인데요. 이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업비는 1,1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에 보면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업 내용도 보면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 예. AI 잉글리시 프로그램을 뭐 분야별로 좀 그 운영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AI 교육 플랫폼을 개발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단어 선정이 조금 과하게 된 것 같긴 한데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그 영어 교육 과정 자체가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든다는 것 자체를 이제 플랫폼 개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다시피 머신러닝 기반 영어 단어 배틀이라든가 이런 건 기존에 나와 있는 수업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걸 적용해서 단어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쓴 표현입니다. 그 외에 뭐 영어 동화책이나 다른 부분들은 지금 뭐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콘텐츠 같은데 아닌가요? 영어 동화책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있는 AI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것도 영어로 저희가 하고 또 추가로 또 이제 커리큘럼을 또 개발을 해서 넣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네, 신규 사업이니만큼 계속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잉글리시 스쿨 수탁 사업이 있는데 전액 12로 2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개교 정도 진행하시나요? 올해 기준으로 16개교입니다. 작년에 진행된 걸 보니까 네, 한 업체에서 네네. 계속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작년에는 한 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까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게 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교육청이 일정 변경을 요청해서 사전에 좀 학교를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한 업체랑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어민이 미배치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네네. 이게 그 아이들이 보니까 5월부터 9월, 10월, 일정이요? 예, 일정 5월부터 올해 기준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올해 3월에 진행하셨어요? 3월 중순 이후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월부터 했고요. 올해는 조금 기간을 빨리 하고 학생을 늘리기 위해서 3월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에 진행한 사업은 잉글리시 스쿨로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3월 17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3월 17일 자란초를 시작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근데 왜 여기엔 안 나와 있죠? 시간 강사 혹시 내용을 찾으시는 예, 맞습니다. 거라면 네.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학교 선정을 끝내서요. 총 학교를 선정해서 그 개수만큼 해서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한 건으로 단일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 이게 건건이 그 학교의 수업별로 네네. 이렇게 뭐 쪼개기식으로 계약이 되는 것보다는 한 건으로 계약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 학교라든지 시기가 불명확해서 확정되는 그때마다 계약을 해서 여러 번 계약을 아까 말씀하신 쪼개기 같은 그런 느낌을 줬는데 그래서 그것이 좀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올해는 1년치를 갖다 다 묶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한 업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에어쇼가 예. 그 오랜만에 다시 재개가 됐죠. 예. 그 관람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추산이 되십니까? 이틀에 그 미군 부대에서 계산한 것으로는 한 5만 명 정도고요. 경찰이 추산한 것은 한 9만 명 정도.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군 부대에서 한 것은 직접 들어오는 그 밀렛 게이트에만 들어온 분들만 한 거고 경찰은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가서 전체를 추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이틀 동안에 5만 명 이상이 들어온 건 확실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렇습니다. 좀 예. 몰렸는데 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었나요?
예, 안전에는 뭐 한 건의 사고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를 뭐 지원하게 된 거는 이제 안전 문제와 편의 문제 두 가지에 중점을 뒀는데, 안전 문제는 뭐 완벽하게 했는데 편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날에 비가 오는 바람에 이튿날에 관람객들이 많이 몰려서 특히 셔틀버스 타고 이런 데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항상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셔틀버스 문제하고 우천시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는데 네. 모처럼 뭐 시행하느라 예. 좀 어려움은 좀 있었을 텐데 올해 그 시행한 것을 토대로 네. 내년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한 게 2019년도에 해서 지금 6년 만에 다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하기 전에 2019년도에 문제가 됐던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각 단체들이 한 11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동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동 기간이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애들이 많이 잘 오래 안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에 또 그런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좀 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미군 부대 측에 네. 그 입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없겠지만 그 내년도에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네네. 입구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가까운 곳으로 예, 예. 그게 할 수 가장-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분들이 아마 만약에 송탄역에서 내리셨으면 네. 미군 부대까지 오는데도 굉장한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또 동선이 길기 너무 때문에 멀어요. 예, 예.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관람객들이 네. 신장 쇼핑몰 상권으로 국제중앙시장의 쇼핑몰로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네. 지속적으로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총평회 할 때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기를 했는데 미군 측에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저희들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그 게이트를 열어달라고 해 바로 나오시는 출구를 그쪽으로 해줘야 이제 나오시면서 그 쇼핑몰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럼 공문으로 좀 더 해면 자기들이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제 답변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공문으로 그런 걸 공식적으로 요청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AOC 관련한 결과 보고서가 작성 중이신 거죠 지금? 예, 최종 결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종 결산이 되면 네, 한번 자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다들 논의하도록 여러모로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이제 모처럼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잘 준비해서 예.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진행했었던 그런 에어쇼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